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은거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비습 사건으로 인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마 중도 외연 확장을 먼저 잡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이 혐오 정치의 정오 정치의 우려에 대해서 이 막말 공천에 제한을 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이제 발표들을 계속 쏟아내는 가운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혐오 은행 때는 자리가 없을 것이다. 예, 그 우려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막말 공천 불이익을 발표를 하고, 에 대해서 자, 한동훈 특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을 폐미하는 내용을 신문을 돌린 인천시의회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바로 해부했다. 해부한 데에 이어서 또다시 막말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예, YTN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제 극단적인 갈등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해모의 정서의 전념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이런 그 막말 이력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것을 발빠르게 먼저 선점을 해서 이제 도덕적인 가치를 가진 이 정당의 중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표심을 잡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여기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한동훈 혐오 은행 때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막말 때에는 페널티 방안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서로 간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예, 이렇게 정오 정치를 올해 4월에 부추기는 그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을 배제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의 한 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은행을 하는 분들은 우리 당에 있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정오의 언어나 막말하는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발 먼저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발빠르게 이 선점을 잘했다고 여겨지는데요. 국민의힘이 5일날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 정오를 이야기하는 발언이나 막말을 사용하는 분들의 자리는 국민의힘에 없다. 이렇게 정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을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역시 이렇게 그런 정오 발언을 하는 것에다가 발언을 방영하는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총선을 96일 앞두고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정오 언어 정치의 퇴출에 지금 나섰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힘당의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도당 신년 인사 후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유로운 은행과 이 극단적 은행은 어떤 경우에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아주 모호한 경계. 이것이 이제 그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판단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극단적 혐오 은행을 하는 분은 당의 자리가 없는데 공천을 노리겠나.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 전념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지고 주류가 돼버릴 것이다. 망하는 길이다. 소위 개딸, 이제 우리 당보다는 상대 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개딸 전체주의 같은 국민의 힘에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상대 당의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정오 정치 퇴출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에서도 같은 비슷한 이런
정치인의 막말 여부를 공천심사에 반영할 계획이 논의하겠다. 그 질문에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오 표현의 수위나 사회적 무리 등을 객관적이고 계량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윤 원내 대표도 자 이런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막말의 정도, 불이익의 정도를 계량화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 기준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뭐 빈도나 회의록에 언론에 공개된 막말 발언 횟수 또 빈도를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논평을 좀 드리고자 하면은요. 통합, 일치, 뭐 화합, 일치, 더불어, 뭐 평등, 평화,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이 보편적 가치를 가진 말씀입니까? 그런 말들인데, 자 이게 공산당에서도 이렇게 김일성도 더불어 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온갖 평등, 화합, 일치, 우리 민족끼리 이런 사랑, 나눔 얼마나 좋은 평등, 정의를 외칩니까? 민주를 외치고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현 시점에서 이 극단적인 정오와 테러, 뭐 이런 분열, 극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가 결국은 파괴와 멸망을 가져오는 전쟁을 가져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든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제 정말 화합과 평화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되는데요. 뭐 과거의 종교 전쟁이라든지 과거의 정치 이념 세계 모든 대전이 다 이런 어떤 이념 문제로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평화, 통합, 일치라는 것이 과연 그 콘텐츠 내용이 무엇이냐? 예, 그게 얼마나 내용이 가정스럽고 잘못된 것에 근거하느냐? 어떤 이론이냐에 따라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 그러면은 이 크게 우리 민족끼리 평등, 평화를 부르짖지만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것이 위선되고 잘못되어진 것인 것을 알면,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정치 이념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전 세계 질서에 어느 정치 이념에 서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서 있는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이 기준점, 아까 말한 기준점. 자, 한동훈의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대표의 피습으로 인해서 인천시 의회 의장 5.18 폐매를 한 신문을 돌렸다 해가지고 윤리위 해부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해모 언행을 하는 이들은 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강주에 이번에 물론 이렇게 5.18 화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5.18 묘지에 참배하고 이제 비석을 닦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양편을 다 붙잡는 숙제를, 양편을, 그러니까 보수 진보 혹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과거의 전후 세대를 잘 화합을 하고 붙잡겠다, 숙제를 풀겠다, 이런 말은 참 좋았던 인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강주 5.18 참배 묘지를 하면서 이 발언했던 5.18에 대한 발언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대통령도 크게 보면 거구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통합보다도 이념이 더욱더 앞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만국가적인 종전 평화를 노래 부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것은 두 날개가 같이 날아갈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정강훈 목사도 이 지금 그 5.18을 해가지고 고발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재인 같은 경우에 제주 4.3 사건에 희생당한 사람이 우리의 고통이다, 우리의 이런 지금 심정이다, 그리고 신영복을 존경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그러면은 그거를 해석을 할 것이냐. 예. 자, 이런 5.18 군부가 100% 다 잘못한 것이냐. 그리고 유공자 명단을 대해서 요구하는 언론도 잘못한 것이냐. 지만원이 지금 감옥에 지금 가 있는, 자, 이런 것들도 이 보수 우파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이념관을 가진 이 기독교, 그리고 가장 보편적 도덕성을 가진 기독교라고 한다면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에 가치성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정치의 모든 것에 중심적인 이런 이제 세력을 가졌고, 또 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만큼 발전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확신을 한다면은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여기에서 앞장을 서서 우리가 여기에 외치고 이론을 말하고 또 계몽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해야 되는데 정치에 맡기고 뒷짐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것인가를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나서서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관, 도덕관, 그리고 정치관을 말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 뭐 선거에만 한번 투표만 참여하면 된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또 항거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야 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지금 이런 사회가 주사파 사회가 되고 나라가 지금 넘어가게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최강욱처럼 암컷이라든지 저질 욕설, 뭐 노인 빨리 죽어야 된다, 뭐 거짓말, 도둑질, 음행, 간음하는 거, 이런 것들, 폭력,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안 되지만은 이렇게 그 폭력은 안 되지만은 명확히 경찰과 언론과 시민들이 거짓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번에 그 피습 문제도 무엇이 진실인지 이런 것을 진실을 5.18도 진실을 가리는 정오와 바탕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면서 연구하고 계속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이 이것 언론 이런 것도 잘못된 언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뚜렷하게 앞장을 서서 눈을 크게 뜨고 진리의 이 언론과 말과 펜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설교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